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JHU라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글로벌 바이러스 현황을 2020년 팬데믹 이후 매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방문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 한번 가봤더니 한국이 치욕스런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미국은 뒤로 한참 스크롤 해야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K방역이 세계 모범이라고 표준이라고 아주 역겹게 말이죠. 자랑질, 선전, 선동질, 홍보질 아주 더럽게 해대더니 완전 폭삭 망한 꼬라지입니다. 재택치료는 까고 보면 재택구금이잖아요. 코로나건 아니면 일반 질병이건 아플 때 필요하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지 지금 의문이 드는 그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정말로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나 모르겠으니까 죽든 살든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지금 떠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은 한국전력통계입니다. 한전이 발표하고 있는 것인데 에너지원별 발전량의 최근 변화 추이, 최근 한 5, 6년간 변화 추이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원이 뭡니까? 한국의 3대 에너지원은 원자력, 석탄, 가스입니다. 한국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문명사회 전 지구적인 그 차원에서도 3대 에너지원은 석탄, 가스, 원자력 이렇습니다. 2016년에 원자력 비중이 30%였는데 2018년에 23.4%로 감소했습니다. 석탄은 39.6%에서 41.9%로 증가했고 가스는 22.4에서 26.8%로 증가한 모습이 표에서 나옵니다. 재생에너지는 비중이 4.8에서 6.2로 올라간 거니까 이거는 뭐 고려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매우 비싸게 사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저거는. 그래서 2019년하고 2020년 이 2년간은 전력 부족 대란 이 극복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원자력에 의존했던 거 아닙니까? 이미 탈원전 실패한 것을 내부적으로 눈치를 채고는 슬금슬금 말없이 원전으로 다시 돌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2016년과 2018년 2년간 감소한 원자력 발전량이 빼기 하면 되죠. 빼기 2016년 원자력 발전량에서 2018년 원자력 발전량을 빼면은 28,490 기가와트 아워입니다. 그래서 가장 값싸고 깨끗한 전기를 버리고 가장 더럽고 더 비싼 전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가령 지금은 제가 간단한 산수를 하기 위해서 그냥 킬로와트 아워가 일단 100원을 더 비싸게 만들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발생한 손실 규모를 한번 산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28,490 곱하기 10의 6성입니다. 왜 10의 6성인가? 이게 킬로와트 아워당이니까 10의 3성비 하면 메가와트가 되고요. 거기서 또 10의 3성 하면 기가와트가 되죠. 그래서 10의 6성이고 10의 6성 100만이고 거기에 100을 곱하면 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억 단위가 28,490개 있다 이런 뜻이죠. 즉 대략 2조 8,490억 원 2년간 이거는 직접 손실입니다. 물론 매우 간단한 산수이고요. 킬로와트 아워당 100원이라는 것도 편의상 이렇게 상정을 해봤고요. 실제는 저것보다는 적을 겁니다. 하여튼 손실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본격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고스란히 한전의 적자로 장부상에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세대가 갚지 않으면 미래 세대, 즉 고등학생 아들, 딸들에게, 중학생 아들, 딸들에게, 초등학생 아들, 딸들에게 야, 너가 어른이 되어서 내가 싸질러 놓은 이 똥을 너가 치워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세계 1등 수준의 원자력 산업 망가뜨린 간접 손실까지 정밀하게 손실을 계산을 한다면은 어마어마하겠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를 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 적용 수단이 석탄 발전 없애고 원전과 가스 발전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방향이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가 전 지구적으로 증가는 하겠지만 이것은 경제성과 효율성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극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예?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지구 전체로 볼 때 의미 있는 비중으로 증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할 수가 있었다면 진짜 했겠지 왜 안 했겠습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술 혁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 특히 한국은 재생에너지 입지 조건은 열등합니다. 이걸 명확히 인정을 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이 채널 시작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수십 년간 나름대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고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린 근거가 타당하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계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세계에너지기구 IEA가 2020년 자료 발표했는데 여기에 의하면은 여기서는 석탄, 가스, 원자력이 3대 에너지원 외에 수력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이 35%, 가스가 23%, 원자력 10%, 수력이 무려 16%인데 수력은 전통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재생에너지 수력이고 태양광, 풍력 이런 거는 신재생에너지 이런 말로 또 이름을 갖다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계에너지기구, 즉 지구 전체로 보면은 태양광은 한 3%, 풍력은 6%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57%가 수력발전입니다. 이게 뒤에 좀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예. 신재생으로 불리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은 아직도 미미한 비중이고요. 또 문제는 이런 거 거의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지금 연명을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태양광은 9.9%, 풍력이 19%라고 말합니다. 100일 동안 제대로 전기 만든 일자가 태양광은 10일도 안 되고 풍력은 20일도 안 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루 중 반은 밤이기 때문에 태양광의 이용률은 50%가 이론상 최대치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이것보다 높을 수 없고요. 비 오고 구름 끼면 이용 못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은 아무리 연구개발을 한다고 해도 지금 나온 저 이용률 이상 높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생적인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보시는 것은 하루 24시간 또 365일도 우리 데이터가 다 있죠. 즉 시간별 전력 부하 곡선입니다. 사인 곡선 비슷하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라는 것은 수요가 있으면 바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수요 변화에 부응해서 수요만큼 바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본적으로 전기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기저부하를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저부하라는 것은 하루 중 변화가 거의 없는 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자력 발전량이 기저부하보다도 적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는요 가장 값싼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석탄입니다. 그래서 석탄 화력이 기저부하를 담당하게 된 것인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을 가스로 대체를 해야 하고요. 아니면 원자력을 대체를 하든가 발전해서. 근데 석탄 비용보다는 가스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면 전기료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여기서 이제 국가 에너지 전략 정책 이런 거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따라서 원전 비중을 높이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로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거, 이거는 국가 경쟁력 또 기업의 국제 경쟁력 이거 유지하기인데 핵심 필수 요소입니다. 예? 한국은 지금 안정적이고 양질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도
그 점에서는 투자할 여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전기 인프라가 엉망이다. 그러면 그거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겁니다. 수력이라는 것은 주된 용도가 물이라는 중요한 자원,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요. 그래서 댐 만드는 것이고, 수력 발전은 부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름철 장마, 홍수 이런 거 났을 때 수위 조절하기 위해서 수력 발전을 하면은 그 경우에 전력 생산 한계 비용은 사실상 0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료비라는 걸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발생하는 전력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전력망, 즉 그리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뭘 줄입니까? 한계 전력을 생산하는 가스 발전을 스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가스 발전의 한계 전력 생산비가 뭐겠습니까? 대부분이 가스비, 즉 연료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광이나 풍력 등도 발전하는 동안에는 한계 생산비가 무시할 정도로 적기 때문에 대신 처음 만들 때 고정비, 설비 투자가 왕창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전기가 발생하면은 그건 무조건 그리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가스 발전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정도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성은 그렇게 평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적어도 한 세기, 즉 100년 또는 그 이상, 아마도 영원히 지구에서 탈탄소 정책 또는 탄소 중립 정책은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 재림하기까지 뭐 이런 뜻입니다. 사람마다 다 정의가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 전환 시대라고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의 기본 방향은 에너지원으로서 석탄을 가스와 원자력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즉 가스 원자력 전성시대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저희 프레임입니다. 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이 2020년보다도 2배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그 보도가 있습니다. 2020년 393기가와트였는데 2050년에 792기가와트까지 한 2배가량 증가한다는 것인데 기존의 전망치 한 10% 정도 올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원자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되겠다. 이렇게 견해를 바꾼 거죠. IAEA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거 소극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실질은 저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여기서 관건은 전제는 안전성, 경제성 요거 획기적으로 개선을 한 4세대 원전 기술하고 요걸 소형 원전 SMR 또는 초소형 원전 MMR 이렇게 마이크로 모듈 리액터 이렇게 이런 원전 기술이 조기 상용화하는 그것이 전제이지 않을까, 전제 조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런 분야에 앞으로 기술 혁신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전량 비중도 이제 지금 한 10% 정도인데 12.3%로 늘어날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저게 소극적으로 전망한 거다. 저보다 훨씬 많을 거다라고 말을 한 거니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전 비중을 결정하는 것은요. 석탄 사용을 앞으로 얼마나 줄일 것인지 요 정책적인 판단이 좌우된다. 이겁니다. IPCC 6차 기후보고서 이거 제가 어저께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지구온난화 방지하는 것은 인류 생존을 위해서 최우선순위다. 이게 바로 글로벌 숙제라는 겁니다. 최우선순위. 산업화 이전보다도 지구온도 1.5도씨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데 지금 이미 1.1도 올라가 있다고요. 0.4도 남았는데 이걸 정말로 달성하고 싶다면 석탄 없애야 됩니다.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저께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대로 가면은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면은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앙이 닥치기 때문에 그걸 정말 피하고 싶다면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지구 공동체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요. 재앙을 닥치면 죽을 놈 죽고
그러면 살로만 산다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은 재앙을 막을 것인지 막겠다면은 그러면 1.5도씨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석탄 사용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석탄 사용 줄이면 어떻게 하냐? 대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결정짓는 게 가스와 원자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핵융합은 아직은 상용화 단계가 아니죠. 그래서 정말로 탄소 중립 100% 실천하겠다면은 그렇게 해야지 재앙을 피할 수가 있다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석탄 사용 완전히 줄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원전 비중은 위에서 본 저 숫자보다는 서너 배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즉 원자력 전성시대가 그래서 온다는 겁니다. 지금 IAEA에서 뭐 2050년에 원전 발전량이 2020년에 2배로 간다. 그거 갖고는 저는 원자력 전성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 원자력 발전소 지금 현황이 3분의 2가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에 투자를 안 했으니까요. 겁나서 다 무서워갖고. 전부 다 그가 무식한 환경단체들 선동이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거 대부분 2세대, 3세대 구닥다리고요. 이것을 4세대 원전으로 전면 대체하면서 비중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원자력 전성시대라는 겁니다. 사진 보시면 EU에서 가스와 원자력을 일정한 조건 하에 그린 에너지로 인정을 했습니다. EU 텍스노미라는 영상을 제가 올리면서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죠. 2050년까지 원전 비중을 지금의 10%에서 20% 2배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것도 소극적인 어떤 전망이고요. 이것보다 늘어나리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일본이 2030년까지 3배로 늘리겠다 하고요. 이게 솔직한 어떤 내용입니다. 저는 일본이 2030년까지 3배로 늘리겠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경험한 국가입니다. 중공이 2035년까지 2.7배로 늘리겠다. 이런 정책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소형 원전 이 기술 혁신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각 발전소들을 이게 독립법인화했죠. 그래갖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에 여기에 원가에다가 일정한 이윤을 더해서 전기를 도매로 구입을 합니다. 한국전력이. 그래갖고 각 가정에 다시 소매로 판매를 하죠. 전기 사용자에게, 소유자에게. 이게 바로 한국전력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한국전력이 각 발전 법인에게서 구입하는 전기 가격의 도매 가격이니까 전력 도매 가격 SMP라고 합니다. 이거는 원가 변동을 바로바로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발전 발전 법인들은 적자가 날 수가 없죠. 적자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모든 적자는 한국전력에서 이제 이렇게 커버를 합니다. 옛날에는 다 같은 하나의 회사였는데 이렇게 쪼갰으니까요. 그래서 일반 가정의 그러면 전력 도매 가격 S&P가 원가 변동을 바로 반영하면은 정상적으로 한다면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일반 전기료도 정책적으로 바로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게 시장 원리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료는 정책적으로 인상을 하지 않고요. 미루어 겁니다. 그대로 동결시켜 와버렸죠. 왜 그랬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꼼수를 부린 거죠. 뭐 한마디로 국민을 바보로 한 거죠. 선거표 의식하고요. 한전 장부에다가 적자만 쌓아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똥을 쌓아둔 거 아니겠습니까? S&P 즉 한전이 구입하는 전력가격 킬로와트아워당 금년 1월 1일 126.8원에다가 2월 28일 214원으로 올랐다는데 2020년 2월 28일은 70원이었답니다. 기사 한번 보시죠. 기사. 1년 만에 3배 이상 올랐고요. 정상적이라면은 가정 전기료, 즉 일반 전기료도 3배 가량 이렇게 3배 비스무리하게 오르는 게 당연한데 이것을 동결을 했으니까 한전 적자만 그만큼 누적되어 쌓여 있습니다. 즉 수북하게 쌓아놓은 똥을 윤석열 정부에게 넘겨주게 됐다.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한전 적자는 2021년 연간
5.86조가 적자인데 이건 뭐 그냥 팩트겠죠. 예. 예? 감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일 테니까. 금년에는 1분기에만 5.33조 적자가 전망된다 하고요. 뭐 조만간 실적 발표 이미 났을 수도 있고요. 뭐 조만간 나겠죠.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예. 연중 적자 그러면 20조 넘을 수도 있겠네요. 1분기만 이러니까. 지금 가스료 계속 오르고 있는데, 강세인데, 기름값도 오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이후에 원전 비중을 증가시켜버리면은, 그러면 하반기 이후에 적자 규모가 줄어들 여지는 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간 20조 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탄소 중립한다고 말만 하면서 지금 멀쩡하게 돌아가던 원전 스톱시켜버리고 탄소 중립한다면서 탈원전 헛소리하고 원전 대신에 석탄 발전을 놀린 이 한국이 저 얼마나 덩신 또라이 짓을 했는지 지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과 원자력 정책 관련 자들이 싸지른 똥을 국민이 치우려 하니까 지금 짜증이 완전히 그냥 엄청납니다. 저만 짜증납니까? 하여튼 짜증 엄청납니다. 아, 맞짱. 욕설 14%를 날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는 너가 싼 똥 너가 치우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쟤네들이 똥 치우게 하겠는가? 방법은요. 원상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버렸으니까.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한 범죄, 또 업무상 배임죄 이런 걸로 관련 공범들 널리 인정해서 모조리 처단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끝까지 받아내서 뭐 연금 다 압류할 수 있는데 다 압류해버리고, 그래서 손해배상 받은 돈으로 똥 치우는 비용이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짜증이 다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말이죠. 국가 부채가 5년간 일단 눈에 봐서 2배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2배 비스무리하게 지금 늘여놓고 넘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빚내갖고 온갖 생색 다 안 내고 빚만 지금 수북하게 지금 떠넘길 그런 판인데 도대체 문제는 저 막대한 부채가 도대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는 감사원이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 드러나면 반드시 책임 물어야겠죠. 그래서 거기도 손해배상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